여러분들 건물이 누구나 다 사고 싶잖아요. 갖고 싶고 로망이고, 그죠? 근데 이 건물주를 해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사업의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가구나 고시텔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임대업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근데 100억대, 200억대, 300억대가 넘어가면 이제 사업의 개념으로 봐야 되더라고요. 고객분들 중에 돈을 버신 분들 보면 갑자기 막 건물을 몇백억짜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단점이 뭐냐면 처음에 다가구부터 해보고 원투룸부터 해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작은 건물부터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큰 건물을 했을 때 그렇게 큰 문제점 없이 잘 이끌고 나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몇십억이 생겨가지고 건물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지 때 고민거리가 많아요. 비 오면 방수, 눈 오면 또 주차장 미끄러져가지고 사고 나고 이런 현실적인 것들. 그리고 또 주차난, 뭐 차 들어가다가 바퀴 휠 다 긁어가지고 누구 책임이냐 막 이런 거 따지고 이런 모든 것들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고 날고 할 때마다 임차인이 들고 날고 할 때마다 소방법 이런 것들이 엄청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물을 갖기 전에 내가 조그만 건물을 먼저 한번 사보고, 그러니까 내가 50억짜리 건물을 갖기 전에 10억, 20억, 30억짜리 사이즈의 건물을 가지고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50억에서 100억 사이즈의 건물을 또 운영을 해보고, 이렇게 가면서 점차적으로 내가 사업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파트는 사실은 이렇게 서로 개별성이 별로 없어요. 뭐 앞동이나 뒷동이나 뭐 가격대도 비슷하고 서로 분양가도 평형대별로 뭐 이렇게 비슷하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건물은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게 고장났다. 내가 산 건물 중에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만 바꾸는데도 돈이 1억 5천, 2억씩 들어가요. 한 대당. 최소한.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2대다. 그럼 3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차장 탑을 차가 몇 번 들어가다가 무게 있는 차들이 들어가서 탑으로 올라가는 100대의 주차 공간이 있었는데 이게 고장났다. 그럼 또 이게 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는 실력만 돼도 내가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건물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모르고 건물을 샀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몇 년치의 임대료가 그냥 한 방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또 건물을 여러분들이 큰 건물일수록 임차인들이나 임대인하고의 관계성이 좋아야 되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이 다 떼거지로 퇴거한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가겠다. 근데 이게 민법적으로 그럼 안 돼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간다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 건물일수록 계약을 하실 때 특약사항에 그런 퇴거 조치 이런 것들이 한 명이라도 발생할 시, 한 호수라도 발생이 될 시는 내가 계약을 언제든지 철회하겠다. 이런 조건들에 여러분들이 특약사항을 잘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나는 그대로 그 건물을 인수해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3개월도 안 돼서 우르르르 다 오고죽순 퇴거해서 나가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 건물에서 또 수익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는 거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해봤을 때 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땅을 조금 사서 내가 무언가를 갖다 놔보고 이게 처음이냐, 아니면 내가 원룸을 하나 사서 임대업을 해본 게 처음이냐, 아니면 내가 고시텔을 사서 방을 몇 개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사고 파는 것도 불법 건축물이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돼요. 은행에서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고시텔을 샀는데 고시텔을 방 30개였는데 한 3개를 더 불법 건축물로 올렸어. 수익을 더 내보려고. 난 몰랐어. 들어가 보니까 은행에 대출이 하나도 안 돼. 이 건축물이 전부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미 나는 그거를 내 앞으로 등기를 낸 거야. 이럴 때도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주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그 단계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는 건물들은 땅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배우면서 올라가는 단계 한 층 한 층 건물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한 얘기들이 건물주 되는 게 저도 큰 건물을 갖고 있지만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건물주가 되는 거는 엄청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덜컥 사기 전에 저에게 와서 상담을 받으면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새롭게 개조한 시점이 언제인지, 또 주차장에 대해서 탑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구조물들이 언제 이 벨트를 간과 동시에 그 탑을 또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검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주가 팔고 나가는 사람이 그거 다 이거 막바로 갈아야 돼요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같아도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건물주 되는 이야기, 또는 땅을 사서 수익을 내는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경매는 왜 맨 마지막에 배워야 되는지, 이런 모든 현실적인 실전 얘기들을 제 전자책으로 또 세미나 강의로 여러분들과 한번 공감대를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지금 열심히 제작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